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시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합의가 왜 필요하고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 외에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위반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고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합의금을 낮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사업이 망했다, 가족이 아프다 같은 말을 하면서 협상을 시도하죠. 이럴 때 피해자는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은 상황이라면 합의금이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겠죠. 제가 알기로는 형사합의금에는 기준이 없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형사합의금에는 딱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고의 종류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망사고의 경우 어떤 사건에서는 1억 원에 합의되기도 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1천만 원에 합의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합의금이 많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무조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가해자를 용서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고 일반적인 기준이 막 딱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첫 진단 주수에 따라 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원이 벌금액을 결정할 때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지급하면 벌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기준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사고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험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운전자 보험이 형사합의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 합의금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보험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진단 주수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최대 2천만 원, 10주 이상 20주 미만 진단 시 최대 8천만 원, 20주 이상 진단 시 최대 1억 원, 25주 이상 진단 시 최대 1억 5천만 원, 그리고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가입한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장 금액이 진단 주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지급 조건이나 한도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특수한 사고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상황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스쿨존 사고 등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합의금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고에서는 합의 없이 처벌만 받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변호사님,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 양도각서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형사합의 시 채권양도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지급한 합의금이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채권양도각서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받을 배상금에서 합의금이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생략하면 민사배상금에서 합의금이 차감되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꼭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형사합의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경미한 부상사고는 진단 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스쿨존 사고 같은 중대한 사고에서는 합의금이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채권 양도각서입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 가해자로부터 채권 양도각서를 반드시 받아야만 가해자가 지급한 합의금이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채권 양도각서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민사배상금에서 합의금이 차감되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각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합의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민사배상금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이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고통을 덜고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합의금은 사고의 종류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중요한 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형사합의를 통해 사고 이후의 문제를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채권 양도각서 같은 중요한 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피해자가 민사배상금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 역시 형사 합의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자신의 보험 약관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형사 합의는 법적, 감정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모든 과정에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십시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해결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범죄 시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주어야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